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3월 5일 새벽에 방송할 내용인데요. 3월 4일 늦은 밤입니다. 우리에게도 보수 중도에서도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윤석열의 대망론, 윤석열의 대권 폭발론인데요. 벌써부터 언론 기레기들은 지금 가전 추측 기사를 다 쏟아냅니다. 요점은 윤석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정치를 하고 대권을 도전할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들이 보면은 제3지대 창당설입니다. 제3지대 창당론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고고TV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4.7 보선이 국힘에서 지면은 4.7 보선을 서울에서 국힘이 지면은 윤석열의 제3지대 창당설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힘이 서울 보선에서 이기면은 윤석열은 제3지대 창당을 안 할 것입니다. 전제가 있죠. 자, 여기 전제가 뭐냐? 지금 전제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대전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국힘 쪽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국힘 쪽에서 윤석열을 포용해서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가 있는데요. 대전제가. 거기 소전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 누가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냐. 현재 스코어입니다. 홍정욱 같은 사람이 신진 세력에 나오면 또 달라집니다. 김종인 씨가 있어야 한다. 김종인 씨가 없는 국힘은 깨진다. 이런 전제를 달고요. 지금 윤석열이가 사표를 던지고 1년 전부터 윤석열의 대망론이 나온 이유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단순히 문재인을 치고 올라가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환호했을까요? 안 해올시다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지금 구악인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 우파에서 등을 올리고 쳐버리고 민주당에 혹시나 기대했더니 민주당은 더 큰 악이었다. 윤석열의 말에 따르면 민주주의란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 권력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윤석열이가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직을 던졌다. 이 한마디를 표현하며 현 정권 문재인은 부패 완판이다. 삼겹살 한 판도 아니고. 이렇게 끝내버리죠. 그러면은 과거의 부패 세력은 누구였던가? 불과 4년 전에 그게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 우파 기득권 세력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은 그걸 치기 시작했고, 그런데 현재 여권이 떠볼 민주당을 보면 이것들은 더한 부패 덩어리였다 하는 것이라서 윤석열의 개혁성을 갖다가 국민들은 인정을 하고 저런 사람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지도자로 나섰으면 하는 것이죠. 즉 여야를 불문하고 기득권에 대한 염증을 국민들은 갖고 있었는데 특히 중도층들과 개혁보수와 개혁진보란 것도 없어요. 걔네들은. 개혁보수와 중도층은 여야를 불문하고 기득권에 대한 또는 썩은 부패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니까 그 염증을 도려내려 한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를 집어넣고 문재인까지 집어넣으려고 한 윤석열이었다. 이런 데서 환호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은 그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치고 나가는 지도자가 하다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고, 과연 윤석열이가 권력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윤석열을 갖다가 호랑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곰 플러스 호랑이 상을 갖고 있는 게 윤석열이에요. 거침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가볍게 말하면은 윤석열은 마초 같은 사내입니다. 리더십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시저가 루비칸을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면서 구기득권을 갖다가 치면서 혁명가로 역할을 했지만은 과연 윤석열이가 혁명가 역할을 될 것인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가 하는 문제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지 못할 것인가? 그래서 국민들은 어찌됐든 이 무지막지한 대한민국 정치권을 갖다가 쳐주는 한 사람 백마 타고 오는 길이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과연 윤석열이가 길이나인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 국민의힘 쪽에서 말이죠. 김종인 씨와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TK, PK 쪽 세력이므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응? 김종인 씨가 개혁 중도 진보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의 개혁이 뭔지,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있는지, 너무 오랫동안 갔다가 관료 출신들로 증명된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관료가 타성에 젖혀 있죠. 타성에 젖혀 있어서 계획 동력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홍발정이나 홍준표 같은 애가 자꾸 튀어나오고 장재원 같은 애가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국힘 쪽에서는 지들이 왜 계획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라요. 제가 보고 있으면은. 그래, 그 남은 것이라는 그냥 무조건 문재인이 무슨 일을 저지르면 비판을 하고 뒷북을 치는 것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신물을 느끼는 거죠.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을 보면은 문재인 쪽에서 한 200석을 가져가고 있잖아. 약 200석, 3분의 2석을 거의 갖고 가고 있잖아요. 195석. 그죠? 그 정의당, 열민당 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다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 상태를 만들어준 게 누구냐 하면은 우리라는 거죠. 과거 보수 세력이라는 거죠. 과거 TK 세력이라는 거죠. TK에서 25석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힘이 있어요. 그건 그들만의 잔치지, 그들만의 밥그릇이지.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정치 지형을 만든 것은 탄핵을 갖다가 맞이하고 정권을 상납하고 정치 지형에 있어서 국회 의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상급 분립에서 상권 분립을 갖다가 문재인한테 갖다 바친 게 TK 국민의힘 쪽이에요, 여러분. 구한국당.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하고도 네 번의 선거를 갖다가 큰 선거를 대참패를 하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냥 문재인만 싫은 거야. 박근혜만 좋은 거야. 과거 체제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윤석열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 지금 보수 수구들은 보니까 저거 없애지 않으면 나라가 이상하게 된다 해가지고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고 나니까 더 큰 거학과 더 큰 부패한 자들이 나타났다. 그게 586과 문재인이었다. 근데 그걸 치려버리니까 저놈들이 시스템을 갖다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법치 시스템, 헌법 시스템, 사회 시스템, 교육 시스템, 양심의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다 파괴시키더라 이거예요. 내가 정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러면 뭐예요? 현재 보수 줄이라 그러는 적통이라는 국힘과 좌파의 적통이라는 저 민주당과 둘 다 싫다. 그래서 제3지대 창당을 해야 된다. 창당설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TV가 말씀드리기를 윤석열이는 대권이 1년뿐이 안 남았으므로 4.7 보선 선거 끝나면 11개월 남습니다. 대통령 후보 선출하기까지가 9개월뿐이 안 남아요. 8, 9개월. 창당은 있을 수가 없다. 그 호사가들, 정치평론가 뜰거지들, 찌라시 언론, 인터넷 기사들 보시면 안 됩니다. 이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그럼 윤석열을 언제 어디로 가서 자기의 포부를 갖다가
펼칠 것이냐. 제일 좋은 방법은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가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은 윤석열은 거기 가서 러닝메이트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9개월 만에 대권 하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뭐를 안다고 솔직히.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야권의 지금 대권 후보가. 고고TV 같은 경우는 차라리 홍정우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4.7 보선이 모든 기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국힘이. 그래야지 김종인 씨가 개혁 위주로 해가지고 이겼다. 변하는구나. 국민이 지원하는구나. 그러면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런닝메이트로 윤석열이가 가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윤석열이가 나와야 된다. 불안하죠. 솔직히. 응? 이때까지 말입니다. 제3지대로 나와가지고 성공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이회창 같은 경우가 제3지대 아니고 국힘의 줄이었죠. 김영삼을 밟고 올라갔어요. 지저분하게 밟고 올라갔어요. 그것도. 응? 김영삼을 지저분하게 밟고 올라가가지고 포용력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끝내버린 거예요. 누가? 시민들이. 그리고 김대중이는 JYP 그 뭐야? 박 누구죠? 포항제철? 응?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박태준이하고 김종필하고 연합해가지고 선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인가?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그 사람들이 다 거물이었고 제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안철수란 말이죠. 제3지대를 하려다가 처음에 하려다가 실패하고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을 창당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의 후광으로 전라도에 38석 녹색도 한번 일으키고 계속 3지대 하다가 극중이요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4.7 보선을 남겨놓고 한 달 남겨놓고 나로 하여금 안철수로 하여금 안동수를 주장한다. 내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물러서질 않겠다. 국힘 보수 적통에 기대 가지고 살려고 기생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는 냉정한 겁니다. 인간적인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안철수는 제3지대를 주장하고 양기득권을 치겠다. 첫 번째는 과거 구한국당을 치겠다. 새누리당을 치겠다. 그러다가 민주당에 붙다가 민주당에서 팽당하고 보니까 이제 민주당도 치겠다. 그런데 지가 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리더십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떠났고 혈혈단소를 움직인다. 국힘에 붙어야 되겠다. 지가 치려는 색에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지대는 공동서고금을 제거하고 정치 사회에서 현대 정치 사회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반기문은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안철수로 인해서 다 그게 돼요. 9년 동안 제3지대를 하다가 실패하고 지금 국힘 쪽에 찐득이처럼 달라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의 권력 의지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한다. 국민들을 보고 국민들을 지켜드리겠다. 도와달라. 판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국힘 쪽에서 구심력을 발휘해서 국힘 쪽에서 끌어들여야 된다. 전제 조건은 있다. 첫째, 김종인 체제가 완성이 돼야 되고 전략적인 지도나 전술적인 화려하게 구사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 전체 판 그림을 보고 전체 판을 갖다가 흔들고 다시 짤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김종인 씨예요. 김종인 씨가 이제 전체 판을 흔들고 다시 구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천재 조건이 첫째가 김종인 씨가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 코치를 해줘야 한다. 두 번째, 윤석열이가 그러면은 신당을 창당하든 또는 안철수하고 붙든 안철수하고 일을 할 일은 0.1% 뿐이었습니다. 99.99%는 차라리 안철수하고 붙으려면은 윤석열이는 혼자 일을 합니다. 홍사리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률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대권 대망론으로 가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그죠? 국민을 보호하겠다. 대통령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묻습니다. 그거 여명태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사람은 있는가? 첫째. 사람은 법조계 인재들이 대단히 많죠. 그죠? 법조인사만 가지고 될 것이냐? 법조인들이 경제학과 출신하던 친구도 있고 그 인맥 형성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경제를 아느냐의 문제인데, 그죠? 바로 김종인 씨가 경제통을 찾고 있었고, 김종인 씨 자체가 경제통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의 경제적인 취약감을 갖다가 윤석열이나 국힘 쪽에서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경제만 빼면은 외교는 그냥 얼굴로 하면 되는 것이고 상식으로 하는 게 외교예요. 문재인이 이거는 상식이 없으니까 아주 외교를 갖다가 고립을 시켜놨죠. 정치, 문화, 사회, 교육은 검찰총장을 했으면 상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경제가 문제다. 경제는 김종인 씨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두 번째, 돈이 있느냐? 없다. 그죠? 물론 선거 윤석열이가 중심에 딱 서면 사람들이 돈을 답지하면서 나라를 갖다가 찾아주십시오 하고 돈을 모을 수 있지만 그 돈은 한계가 있다. 지금 이제 공영선거제도임으로 국가에서 받은 돈으로 선거운동을 대부분 한다. 그죠? 돈이 없다. 세 번째, 조직을 언제 9개월 만에 또는 몇 개월 만에 창당을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 대권을 갖고 할 것이냐. 바람만 요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진영 결과가 나오죠. 왜냐하면 문재인 좌파는 재집권을 위해서 모든 돈과 정책과 수단과 조직을 동원합니다. 공무원까지 동원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그러면 돈도 없다, 조직도 없다, 사람도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 뭐가 되죠? 바로 기레기 쓰레기들이나 떨거지 평론가들이 말하는 제3지대를 형성해서 국힘 쪽에서 현재 국힘이 와야 돼서 국힘 모습의 103석이므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창당한 곳으로 오고 안철수가 3명뿐이 안 되는 그거는 뭐 상관없고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중심으로 개혁 중도로 가는 창당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죠? 우리가 서울 보선에서 지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김종인 씨가 나가버리면 김종인 씨가 지키고 있는 한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결국 향할 곳은 국민의힘뿐이 없다. 국민의힘. 응? 국민의힘은 윤석열 보고 그냥 일합시다. 우리들끼리 합치시다. 우리끼리도 옵시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4.7 보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면은 우리가 황골 탈퇴하겠어. 우리가 TK, PK 세력이 특히 PK 세력이 우리가 TK 세력을 설득하겠어. 이명박은 관심 없어요. TK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강성 우파들 또는 쓰레기 시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은 관심 없어요. 이명박이 박근혜보다 정치를 잘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애정이 있어요. 제가 애정. 그런데 그럼 TK 세력에서 우리가 물러나겠다. 국권을 갖다가 우리 보수 중도가로 회복을 시켜달라. 윤석열이 당신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물러나는 있더라도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TK 세력과 강성 우파들을 친박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을 정리하고 설득하겠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전제 조건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TK 세력들이. TK 꼴통도 25명 국회의원들이 그것들이 주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은 김영삼과 같이 제가 항상 김영삼을 말씀드리죠.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두 명이 누구냐. 이승만 씨는 건국 대통령이 그냥 그렇다 치고 인정하고 박정희와 김영삼이다. 둘은 개혁주의자고 혁신이었다. 김대중은 김영삼의 5년 계획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IMF 환난 극복 구호가지고 김영삼이가 5년 동안 계획 못했으면은 그게 김대중이가 날아갈 거였어요. 그러니 윤석열이는 김영삼과 같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지금은 호랑이도 아니야. 안철수한테는 호랑이지 간제비한테는 국민의힘 호랑이도 아니야. 거기 다른 호랑이가 김종인 씨가 다 현재는 장악하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드신 호랑이인데
그 젊은 살쾡이들이 그냥 김종인 씨를 쫓아내고 물고 있으니 윤석열이라는 호랑이가 들어가서 김종인 씨의 사살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포부를 완성하라. 들어가서 개혁시켜라. 그러면은 민정당 전두환 군부 세력을 갖다가 김영삼이가 들어가서 개혁 혁신을 시키고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하게 정치사 70, 80년 처음으로 대한민국 개혁을 한 김영삼 같이 윤석열도 한번 해보라. 저는 볼지가 윤석열이 이 친구는 내가 봐도 사내예요. 그래 커요. 홍준표 같은 살쾡이가 옆에서 지져서 될 애도 아니고 또 안철수 같은 간잡이가 붙어가지고 나 옛날에 밥 한 번 먹었어. 그래서 인연이 있어. 그래가지고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커요. 이 친구가 서울법대에서 구수 끝에 그 사시한다는 것은 공부를 안 하고 놀길 좋아했다는 거예요. 9년 동안. 사유를 하고 그죠? 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인간성이 커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농담도 하면은 아리따운 부인 김건희도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갈 곳은 결국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씨가 틀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가? 일반 시민들은 국힘 쪽에서 서울시 보선에서 이기도록 우리는 도와야 된다. 그게 윤석열을 영접하는 길이다. 4.7 보선 끝나고 한 5, 6개월이면 윤석열이 대세론을 붙이냐 안 붙이냐 나와요, 여러분. 앞으로 윤석열을 다룰 일이 많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국민의 힘!